안녕하세요. 오늘은 연합뉴스 왜 이재명 비토하는 전선에 섰을까? 마지막으로 큰 것을 알려주겠다라고 이정열이 얘기하고 바로 그 다음에 터뜨린 것이 연합뉴스에서 나온 다음 아이디를 쫓아가 보니까 IP 주소가 이재명 지사의 집이었다. 그거 있죠. 근데 연합뉴스를 찾아보니까요. 이 연합뉴스의 현재 상황을 알아보려면 이건희가 성매매 의혹 사건으로 2016년에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그때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. 당시 연합뉴스 사장은 박노황이라는 자였는데요. 이 해당 부서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이건희 성매매 의혹 사건을 보도하지 말라고 보도를 막았다 그럽니다. 근데 박노황이라는 사람은 그 전에도 박근혜 밑에서는 또 정권에 굉장히 이렇게 권한 유착이라 그러죠. 정권을 위한 그런 언론인이었어요. 한마디로. 그런데 노조 쪽에서는, 그러니까 연합뉴스 노조 쪽에서 뭐라 그러냐면 삼성의 광고 액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설명을 그 당시에 했다 그럽니다. 어쨌든 노조 쪽에서 굉장히 반대를 해가지고 드디어 박노황 이런 자는 2018년 2월 13일에 사퇴를 하게 돼요. 그렇지만 무슨 일이 있냐면요. 9개월이 흘렀어요. 그 이후에 박노황은 연합뉴스 사장, TV 사장으로, 연합뉴스 TV가 있죠. 그 사장으로 11월 21일에 다시 사장으로 등극하게 되는 거죠. 연합뉴스 TV 사장이죠. 근데 이런 것을 선출하게 된 거는 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 선출됐다 그럽니다. 그러니까 연합뉴스라는 회사는 하나의 주주회사라고 볼 수 있어요. 그만큼 자본력에 휘둘리는 회사라고 할 수가 있죠. 즉 연합뉴스는 그냥 주주가 운영하는 회사예요. 그래가지고 뉴스통신진흥회, 제가 진흥회라고만 설명드릴게요. 진흥회가 누구를 선출하고 말고 이런 거를 주관한다 그래요. 그런데 강기석이라는 사람이 현재 이사장으로 선출됐어요. 그러니까 주주회사니까 이사장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. 근데 이 강기석이라는 자는요. 경향신문 편집국장이었다가 또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상임 운영위원이었다고 그래요. 그런데 이 진흥회 이사진이 총 7명인데요. 이 사람들을 선출할 때 청와대에서 2명을 추천할 수 있다고 그래요. 그리고 대통령이 이사 전원에 대해서 임명권을 가졌기 때문에 이 연합뉴스가 얼마나 정권에 의해 휘둘리는 그런 뉴스 통신사라는 것을 이해하셔야만 합니다. 보통의 경우는 신문협회라든가 노조라든가 방송협회 또 방송인의 노조 이런 것이 커야지 이 정권을 갖다가 이제 비판도 공정사회로 가기 위해서 비판도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. 근데 주주회사라는 것은 일단은 자본력에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. 근데 그 자본력이 정권과 또 가까이 있어야만 자기네가 살 수 있다. 그러면 그 뉴스들이 어떻겠어요? 어떻게 휘둘리겠습니까? 그래서 이 진흥회에서 사장을 선택해가지고 주주총회를 거쳐서 사장이 공식적으로 임명됐다 그래요. 그래서 현재 그러니까 이사장은 그랬고요. 이사장은 강기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런데 이제 연합뉴스 TV 말고 연합뉴스에 대한 사장이요. 이 사장은 전북
남원 출신이고요. 고대 신방과를 나와서 연합통신 경제부장, 그러면서 진흥회, 그 주주회사요. 진흥회의 이사로 활동한 사람을 선택했다 그럽니다. 그런데 더 희한한 것은 2018년이잖아요. 4월 19일에 권력의 실세인 청와대가 언론사 사장단을 모두 오찬에 초대를 하게 돼요. 그런데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조성부 이 연합뉴스 사장이 굉장히 제일 처음에 뉴스에 나타나고요. 그 다음에 임종석 비서실장도 같이 있습니다. 도대체 청와대가 언론사 사장단을 오찬에 초대한다. 권언유착을 그렇게 마사지를 시킬 수 있다. 저는 좀 놀랍다고 생각해요. 보통 언론인이나 방송인이나는 자기가 하는 일에 긍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어떻게 권력기관인 청와대와 이렇게 서로 마사지를 하고 친교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? 제가 깜짝 놀란 자료였습니다. 여러분도 놀랍지 않으세요? 네, 많이 놀라셨죠? 그래서 현재 연합뉴스에서 나오는 뉴스들이 진짜 사회 공정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고 그 청와대를 위한 또는 뭐 현재 문재인 정권이니까 이 정부를 위한 그런 뉴스를 더 내겠죠. 그리고 게다가 그 경향신문이 좀 이상했잖아요. 왜 해경군 김씨 뭐 이정열이 광고 낼 때도 경향신문에다가 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참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이 경향뉴스 출신이 지금 강기석이라고 그러는 연합뉴스 이사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리고 강기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무현 재단과도 연관고리가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이 연합뉴스에서 나오는 뉴스들을 다 받아서 다른 신문사에 영향을 주잖아요. 그런데 그 뉴스라는 것을 약간 비틀어서 또 왜곡해서 타이밍을 맞춰서 이렇게 다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, 지금. 그래서 한국은 언론 방송의 그 공정성 지수가 굉장히 그 OECD 기준으로 굉장히 낮아요. 그런데 왜 낮으냐? 이런 권언유착을 그 권력은 쥐인 쪽에서 뭐 자연스럽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. 같이 밥 먹고 뭐 때문에 밥을 먹습니까? 그리고요, 제가 우연히 그 찾아낸 뉴스인데요. 뭐 제가 트윗도 하고 페이스북도 하기 때문에 트윗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팔로잉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2,000명을 제가 팔로우하고 있거든요. 근데 그분들이 굉장히 좋은 자료를 많이 갖고 있나 봐요.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제가 팔로우할 수 있어서 제가 이 자료 만들기가 너무 그 편하고 또 진귀한 자료들을 알 수 있어요. 그 중에 하나를 오늘 제가 본 자료를 말씀드리면 여러분도 기억하시죠? 박유하라는 그 일본어과 교수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그 성노예의 할머니들을 비하하는 책을 냈었잖아요. 그래서 이제 재판까지 가게 됐는데 그런데 이 재판에서 유시민 씨가요. 표현의 자유를 들어서 박유하를 옹호합니다. 라는 식의 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다고 그래요. 와, 놀랍지 않나요? 제가 유석춘, 뉴라이트를 검사할 때 항상 류 씨와 유 씨가 같은 성씨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 걸 봤거든요. 도대체 이 유시민 씨는 머릿속에 뭐가 든 인간인지 지금 정말 좀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.
어떻게 한국의 뉴라이트와 같은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요? 그러면서 지성인이라고요? 과연 한국의 지성인이 그 수준입니까? 저는 정말 정말 기가 막히고 놀라워서 할 수 없이 알려드리는 겁니다. 여러분, 오늘 제가 모은 자료는 이렇다는 걸 알려드리고요. 모두들 힘내시고 적어도 한국이 지금 처한 문제가 무엇이고 누가 이 한국을 이끌어야 하는가라는 거는 우리 이재명 지지자분들은 다 아시죠. 그래서 다 같이 힘을 내고요. 자료를 하나하나 모아보면 뭔가 해법이 나오겠죠. 자,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